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채팅창에서는 이 프로는 뭐 늘 표정이 똑같은 거 보니까 주식 투자 안 하나 보다. 뭘 이 모르시네. 순간이 제일 편하겠다. 어. 라고 정말 마음 편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진짜. 아이, 정말. 정말 마이너스에서 온. 제가 아,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티를 안 내는 제가 봤을 때 제 러시아 펀드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야. 솔직히 계좌 바꿨으면 좋겠어. 정말. 네. 다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 싶기도 하고. 예. 제가 요즘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그죠? 네. 뭐 진짜 방송도 열심히 많이 하고. 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저의 노동량과 맞아요. 계좌 잔액의 곱은 항상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요즘은 현금 채굴. 이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죠.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네. 항공권 얘기.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뭐 기름값 때문도 아니고 원래 항공기라는 건 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이유다. 아, 네, 네. 여튼 뭐 최근에 곧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다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아마도 해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네. 항공권 가격은 따로 그 조건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통일된 건 그렇죠. 없죠. 그래서 쉽게 보여드릴 수 없기는 한데 예. 지난달에 저희 장모님이 LA를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3월달에 결제해 놓은 네. 가격이 있어서 제가 최근 거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대략 이 정도로 올랐더라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위에 게 3월달에 예약한 저 실제 예약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40만 원 정도 왕복 네. 3달 정도니까 똑같은 네. 조건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7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일 싼 건데 어. 그래서 뭐 3월이랑 비교를 하면 25% 정도 어허. 오른 거고 같은 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도 3월에 샀느냐 5월에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같은 날은 아니죠. 이제 조건이 비슷한 거 3달. 예. 그래서 뭐 일주일 거로 넣어봤더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여튼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라는 정도인 건데 이거는 그 장모님이 4월 15일 날 출국을 해서 7월 예. 9일 날 돌아오시거든요. 한 3달 네. 정도. 아. 예.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13일 날 출발을 해서 한 3달 뒤쯤에 아하. 들어오는 가격으로 항공권을 조회를 해봤더니 한 175만 원 정도가 지금은. 나오고 네. 내일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들어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봤더니 28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오케이. 알겠어요. 왜 빨리 돌아오는데 더 비싸죠? 하긴 항공권 가격은 왜 비싸는 건지 항공사 직원도 조건마다 모르는 조건마다 너무 수요가 막 달라서 다 다르고 그쵸. 월별로도 다 다르고 해서 다 좀 다르고. 어렵긴 한데 맞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공 요금 가격이 관심이 있었던 게 네.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CPI 미국 CPI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어요. 맞죠? 미국의 맞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미국의 네네. 소비자 물가.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았다. 조금 높았잖아요. 조금, 네. 조금 높았는데 그럼 시장에서 약간 뭔가 예상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요금이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다 아하. 하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예. 먼저 띄워드리면 일단 첫머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재료, 항공요금, 뭐 교통수단 요금 등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1963년도 통계 작성 이래로 한 달 동안 가장 그 상승폭이 컸다. 18.6%가 뛰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게 그 63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만큼 4월 달에 항공 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는 예. 얘기를 노동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외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하는데 비행기 표값 들어가나 봐요. 저희도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들어갑니까? 네. 근데 저희 우리나라 걸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거는 수치상으로는 2월 달에 가장 높았다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범위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예. 여튼 미국 항공료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예. 가격이 너무 다 다르긴 하지만 예. 체감상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느낌은 맞습니다. 항공사에 저희 장모님 가시니까 자주 부탁합니다. 전화한 김에 물어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미국 왜 같은 올린 경우에는 거예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요금이 많이 오른 이유가 예. 인력 부족 때문이기는 해요. 인력 부족이요?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항공편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거 다시 증편을 해야 되는데 네. 비행기를 띄우려면 승무원도 필요하고 기장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굉장히 쉬워서 어. 그때 코로나 충격이 오고 난 다음에 비행기 노선을 줄여야 되니까 그때 해고를 했던 거예요.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고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조금 미국도 꺾이고 있으니까 그쵸. 수요는 늘고 있는데 네. 승무원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가 예. 지난달에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여행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가 늘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 인력 부족이 너무 심해서 뭐 한 달에 200명씩 조종사를 고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데 난 비행기 조종 안 해. 하던 분들이 한 달에 200명씩 막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뭐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어차피 어디 다른 데서 그쵸.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스카우트 해오거나 스카우트 아니면 해오기도 레이어 하고. 그러니까 네. 해고한 이후에 다시 재고용하거나 에어포스 원 조종사도 그냥 데리고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봤을 때 2분기에는 한 84% 정도까지 우리가 노선을 확충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쉽지는 않은 거죠. 미국도 그렇긴 한데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되게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비행기의 좌석을 뜯어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비행기 좌석을 뜯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승객 수 몇 명당 승무원이 한 명씩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명당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제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규제인 거죠. 예. 100명이면 100명이면 2명. 2명. 근데 예. 그 비행기가 156석인 거예요. 예. 근데 풀로 채우게 되면 승무원이 4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150명에 3명? 그렇죠. 여섯 여섯 개를 더 떼어내는 탔다고? 거죠. 아, 3명만 승무원이 3명밖에 없어 가지고 150명까지만 태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냥 안 태우면 되지. 그걸 또 뭐 뗄 것까지 있어요. 그래 내 말이. 그럼 그게 굳이 뭐 떼느니 150명만 세우고 6자리 비워두면 넓게 가고. 저간의 사상까지 제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뭐 그거는 그건 취재했죠. 인원이 아니라 비행기 항공장인가 좌석수당이 있을 좌석수당 거예요. 그렇게 규제가 돼 있는 모양이죠. 좌석수당. 그러니까 150명짜리 비행기는 3명, 150명이 넘어가는 좌석이 있는 비행기는 4명의 승무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때 생각해 보면 그냥 규정 만들기 편해서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 156석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비행기지만 10명만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손님 없는 그렇죠.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종업원이랬다. 승무원도 네. 2명만 타도 되잖아요. 예. 굳이 4명을 태우라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안전 때문일까? 제가 생각 못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네, 안전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그 부분은 세세하게 취재를 못 해와서 그냥 궁금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예. 예. 아무튼 여튼 예.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최근에 항공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배럴당 한 174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네. 전년 대비하면 149%, 한 150% 가까이 오른 거라서 음. 항공유가 오르게 되면 유류 할증료라는 게 또 오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있고. 가파른 폭으로 오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항공권이 오르는 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제가 항공사에 물어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승무원이랑 뭐 조종사 이런 분들이 그냥 무급 휴가직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쉬고 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그렇죠. 데려오면 증편만 되겠네요.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을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증편이 어려운 상황 왜요?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우리는 증편이라는 증평을- 건 비행기를 더 자주 띄우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가던 맞습니다. 비행기를 4대 띄우는 거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러냐면 그 공항에서 검역 조치 있잖아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해외에서 입국자들을 굉장히 빡세게 검역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예. 그 검역 조치 때문에 증편을 항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일단 뭐 한 3가지 정도의 그 검역 조치가 있는데 이게 3개가 맞물려서 조금 승수 효과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하게 되면 출발지 기준으로 봤을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들어올 때 때. 들어올 때. 예. 출국할 때야 뭐 그 출국하는 나라에 뭐 그 나라 방역 거는 조치에 외국에서 따라서 하는 우리나라 거니까. 들어오려면 맞습니다. 48시간 전에 PCR 48시간 검사. 이내에 옛날에 그쵸. 뛴 거면 안 되고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아 입국이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방역 당국에서 그 행정 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항공 슬롯이라고 하잖아요. 시간당 뜰 수 있는 비행기 편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놨었어요. 그것도 제한을 해요? 맞습니다. 시간당 10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대 이내로 줄여놨었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네. 그래서 해외로 가는 예전에는 1시간에 20대가 이륙했다면 지금 요즘에는 10대만 이륙한다는 거. 제가 그 예전 평균을 조금 찾아보니까 뭐 시간당 한 100대 정도 떴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한 시간당 10대, 지난달까지 한 10대 정도가 떴고 그게 방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많이 오면 우리가 그거 다 관리가 안 된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차피 뭐 나가는 뭐 사람이 그런 없기도 취지인가요? 하고 아니,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륙하는 거죠. 아, 네. 착륙하는 거? 네. 착륙하는 게 줄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음. 정확히는 한 근데 그건 당연하지. 8.9% 정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에 착륙할 수 있으니 그런 규정이 살아있는 한 착륙을 많이 못하죠. 그쵸. 한국에 착륙하고 맞습니다. 싶어도.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행 금지 시간이라고 그래서 커퓨라고 하거든요. 커퓨. 그래서 이게 아 커피요. 맞습니다. 커퓨가 뭐냐면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예. 이게 국내 공항의 커퓨 현황인 건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 밤에 뜨면 심야 안 된다. 시간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주공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김포, 김해, 뭐 대구 이런 곳들 이거는 원래 아니면 원래 하고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원래. 예전부터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코로나 밤 건데 11시부터 6시 사이에는 안 뜬다. 맞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도 커퓨를 걸어놨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인천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인가? 그러니까 그 맞네요. 전에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은 인근에 너무 시끄럽고 뭐 혹은 뭐 그러니까 밤에는 뜨지 마 이런 네네. 게 있었고 인천공항은 코로나 자유롭게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인천공항도 커퓨를 걸어놨다. 맞습니다. 비행기가 밤에 들어오면 또 방역 당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그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공항의 상주 인력을 최대한 맞습니다. 줄이려고. 그렇죠. 사람도 없기도 없고 어차피 하루에 5대 내릴 비행기면 그냥 3시부터 4시까지 내리고 끝내자 우리.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그 국내 그 확진자들 방역 체계를 조금 하려고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던 시기여가지고 예. 이 국내 쪽으로 많이 몰아놨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어서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국이 쉽지 않으니까 나가는 출국도 사람도 안 되고 똑같죠. 나가는 사람도 어. 안 되는 거고. 아 왕복 비행기표를 사야 되면 비행기표 티켓 자체가 몇 장 없다는 거네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빨리 늘려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서는 왜 김상훈 기자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늘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빨리 늘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 4월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4월에 방역 당국은 아니죠. 국토부에서 한번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 그래서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밑에 있는 걸로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 네. 4월부터 시간당 10대 이하 어. 정도였는데 이제 5월부터는 시간당 20대 이하. 그래서 한 조금 4월 느리고. 정도까지 뭐 4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주당 한 420회 정도 예. 비행기가 떴는데 그게 평소랑 비교하면 평소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4,700회 정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꾸준히 늘려가서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한 50% 수준까지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서 이것도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빨리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 늘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저걸 단계적으로 늘리죠? 무슨 겁나 나쁘지.
아무래도 한꺼번에 방역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매일 900대씩 착륙했는데 네. 지금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대만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검역 인력의 규모에 맞춰서 착륙하는 비행기도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가 보죠. 일종의 그런 거죠. 혹은 꼭 검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혹은 검역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검역을 하니까.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사진을 보여드리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을 금지하고 단순 경유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도 그래요. 오늘자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예. 아, 사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한 45개 국가에서 입국을 막고 있고 네. 그 중에서 한 20개국 정도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우리나라처럼 그건 조금 똑같네요. 깐깐하게 보는. 예. 그리고 나머지 25개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거나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을 해주는 국가가 한 25개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공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도 그런 나라를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것도 좀 풀어주고 그렇죠. 증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특히나 해달라.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같은 데 가서 하면 한 번 네. 받을 때마다 한 200불 정도를 내야 된다고요. 사이판 한 300불까지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왕복 항공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항공료만큼 편도 항공권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체류 기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PCR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음성 확인서를 내라고 하지 말고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거나 혹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게 좀 해달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는 마스크도 이제 안 쓰고 다니는데 외국인들 중에 감염자가 들어오면 좀 어때서 그게 또 그런 그럴까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법인 건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검역법이라 그래서 훨씬 더 기준이 깐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조치가 완화되는 이해가 조금 안 이해는 안 이해가 가는데 저도 뭐 마스크 이해는 안 진짜 가는데. 소관부처가 달라서 그런 셈이죠. 아차 우리 외국인 입국은 허용 안 해버렸네? 네. 어휴, 깜빡했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일단 법 적용에 따라서 그 조치를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뭐 의무 같은 거기도 근데 하죠. 지금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을 텐데 요즘. 맞습니다.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폭발을 하는데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 그렇게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월 국제선 여객 수가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지난해랑 비교하게 되면 4배 정도 올랐는데 네. 네, 물론 해외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올랐죠. 63만 명이 평소 수준의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창의 공항은 114만 명, 예. 애틀란타 공항은 651만 명.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커퓨도 없으니까 그 코로나 직전 수준과 비교하면 50%에서 많게는 한 70%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 이미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뜨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코로나 심할 때는 다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예. 이제 위드 코로나 하자 해서 다 푸는 거잖아요. 풀으니까 공항도 다 알아서 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다가 위드 코로나에서 풀자서 풀었는데 공항은 앞으로. 깜빡했다. 공항 안 풀었네. 야 공항 누구 담당이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그렇게 해요. 하지? 4월 달에 그 완화 조치가 나왔는데 예. 이런 완화 조치를 하려면 관계부처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예. 해서 관계부처의 그 입장에 따라서 다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커퓨, 그러니까 예. 슬롯을 늘리고 커퓨는 아직 안 되고 슬롯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 정부였으니까 새 정부가 이제 5월 달에 들어오니 예. 사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검역 조치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섣불리 완화를 했다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판단을 해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역을 왜 정무적으로 판단합니까? 과학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말은 네. 야 감염되더라도 우리 죽겠다 좀 풀어줘라 어. 라고 하는 자영업자는 우리 유권자니까 그 말은 들어주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가 아니거나 소수니까 가만히 있어 이씨 방역이 중요해 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같은 근데 땅에서 왜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방역보다 어. 이게 중요하고 사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검역은 완전하지 않고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아. 이게 그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 뭐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 더 보수적으로는 할 수는 그건 있겠으나 상대적이죠. 잘못했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조금 속도는 비슷하게는 약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저희보다 훨씬 속도가 느린 나라도 있기도 하니까 예.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조금 깐깐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나라마다 굉장히 그럴 사정들이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뭐. 근데 그게 바깥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바깥으로 오는 사람도 우리는 사람이 그치, 나갔다가 다시 나가야 들어와야 들어오는 되니까 거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나가지도 되니까 못하는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막 깐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 거죠. 나라 법을 따르겠죠. 네. 그 아니, 나라 물론 방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근데 들어올 때가 문제니까. 근데 나간 사람 반드시 들어오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가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깐깐하다는 말과. 그래서 그렇죠. 단기간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네. 지금은 쉽지 않은 거죠.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 네. 항공 요금이 많이 뛴다. 찾는 사람은 많고 비행기는 늘어나지 않고. 그렇겠네. 그래 비행기는 이제 결국은 좌석 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비싼 승객만 먼저 받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5월달에 증편을 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7%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네.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걸로는 택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있군요. 요즘 비행기 값은 계속 오른다. 네, 요즘 자동차 가격 오르는 것도 반도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부족하면 사실 다 자동차가 올라야지가 아니라 어. 비싼 자동차만 더 팔린다는 거예요. 싼 자동차는 안 판다. 없어. 물론 그렇지. 신청은 받는데 3년 후에 드릴게요. 이왕 있는 반도체 비싼 거에 그러니까. 넣는 거죠, 그런 먼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생선 반찬 있으면 아들한테만 주더라고. 나는 안 주고. 그러니까 줬을 때 뭔가 미워도 괜찮은 사람부터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연이 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장모님 언제 오십니까? 아직 안 7월에 오셨습니까? 7월에 오십니다. 7월에? 7월에? 아, 그럼 또 PCR 그 검사 받고 오셔야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조금 더 완화가 그런데 되지 않을까 싶긴 장모님 합니다. 해외 나가실 때 사위가 티켓팅을 해줍니까?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어.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보자 이게 보내라. 아니 오늘 제가 그 가격 비교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언뜻 생각이 나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였냐? 그 장모님 해외 나갈 때 우리 생활비 중에 얼마를 썼냐 그 질문을 아니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와 진짜 간 크다. 그건 아니고요. 결제를 제가 한 건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와. 결제는 그 장모님이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